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법들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은요, 제 손바닥에서 이렇게 긴 선인데요, 이렇게 절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은 압력을 풀어줘서 손가락에 저리는 것들은 완화가 되는데, 손바닥의 통증이 심하고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 수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최소 절개 수술 방법, 여기 옆에 제가 짧게 이렇게 그려놓은 이 절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손목 접근법, 요겁니다. 요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바닥의 최소 절개 방법은 기존에 이렇게 긴 절개에서 위아래를 생략하고 짧게 이렇게 손바닥을 절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큰 절개 수술 방법보다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의 문제점은 아직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할 경우에 최소 절개를 할지라도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수술했던 데를 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손목 쪽을 절개해서 터널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신경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수술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손목 절개법이죠. 이 방법은 감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재발 가능성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바닥 최소 절개법보다도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적습니다. 이 각각의 수술법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서 여러분께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바닥을 절개하는 최소 절개 수술은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길게 절개하는 수술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르고 좋은 점이 많죠. 기존에는 손바닥을 너무 크게 절개했기 때문에 신경을 위아래를 다 볼 수 있고 신경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한 면이 있었지만 최근에 수술이 더 정밀해지므로 그 최소 절개만 하고도 신경 감압을 위아래로 다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매우 수술을 잘 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들은 수술 후에 빠르게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고 통증과 흉터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절개하는 것과 이게 짧게 절개하는 것 차이가 많죠. 수술 시간도 짧고요.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하면 과거에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고 있는 손바닥 최소 절개 방법은요, 입원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통증이 그렇게 적진 않은데 어쨌든 입원 없이도 하는 병원이 있고 보통 입원이 한 2박 3일 정도, 짧게 하는 데는 1박 2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통증이 확실히 줄은 건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럼 손바닥 절개 수술은 최소 절개를 했을 때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바닥 절개 수술은 길게 절개를 하든지 짧게 절개를 하든지 신경 감압 효과는 직접 보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뛰어날 수 있지만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발했을 때입니다. 재발률이 있거든요. 손바닥 절개하는 수술은요. 재발하거나 감압이 불충분할 경우에 재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바닥 부위에는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재수술 시에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커지고 또 기존에 이 손가락으로 가는 정중신경도 주변의 조직과 늘어붙어서 수술할 때 손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절개했던 데를 또 절개하면요, 나중에 손바닥을 닫을 때
잘 닫아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당겨서 닫으면 신경의 압박이 심해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손바닥 절개 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할 때는 이식 수술을 같이 해서 이 피부를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기본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재수술의 위험이 있고요.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너무 적게 째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해야 신경이 시원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짧게 째다 보니까 신경에 대한 충분한 감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저림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에서 손저림 증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수술이 잘못된 경우보다는요, 수술 시기가 늦어서 생긴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짧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 때 수술 시기가 늦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저림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수술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그런 확률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손바닥을 최소 절개하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좀 숙달된 선생님들이 해야 되고요. 할 때 신경이 충분히 감압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위아래쪽을 볼 때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좀 더 기존의 방법보다 더 필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하고 있는 손목 접근법입니다. 신경은 손바닥에 있는데 손목을 절개해서 들여다보고 터널식으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길게 신경을 보고 신경을 따라서 쭉 들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손바닥 절개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통증, 그리고 재발했을 때 문제, 그리고 재수술의 위험성,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그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통증도 줄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목을 통해서 신경을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신경 손상을 최대한 막을 수 있죠. 내시경 수술도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손바닥에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어서 하는 건데, 내시경이 들어갈 때는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보고하는 동안은 좀 괜찮은데, 그리고 기존 손바닥 절개 방식에서는요, 신경을 직접 보고 하긴 하지만 많이 열어야 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지만 손목 접근법은요, 신경의 위치와 주변 조직을 직접 확인하면서 감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의 장점은 가져가고, 손바닥을 절개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그런 통증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손목 접근법은 회복이 빠르고 재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경을 보면서 감압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대, 손목을 덮고 있는 인대를 기존의 절개 수술은 일자로 이렇게 절개하고 말았는데, 제가 하는 방법은 그 인대를 이렇게 일정 부분 뜯어서 공간을 더 넓혀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이 재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손바닥, 이 손목 터널을 덮고 있는 인대는 신경을 강하게 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이 인대를 이렇게 절개해 주는데요. 그것이 손바닥 절개든 손목으로 들어가든 내시경으로 하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제가 하는 방법은 손목으로 들어가더라도 같이 들어가더라도 일정 부분 인대를 뜯어내는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뜯어내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손목이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구조물을 뜯어내면 공간이 넓어져서 신경이 감압이 더 잘 됩니다.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손목 터널을 절개하고 나면요, 이렇게 인대가 덮여 있다가 절개하면 이렇게 벌어지겠죠. 압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벌어진 손목 터널이 곧 재생이 돼서 붙어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당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이에 뭐가 자라나서 인대가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복원이 돼 버립니다. 그랬을 때 인대 사이에 거리가 가까우면 복원이 된 그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다시 당겨지면서 이렇게 압력을 다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재생이 잘 됩니다. 재생이 거의 다 된다고 돼 있어요. 자른 인대가 재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예전엔 대답을 잘 못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절개를 했을 때 이렇게 살짝 벌어진다고 하면요. 제가 하는 방법은 중간을 뜯어내기 때문에 인대를 이렇게 넓게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재생이 되더라도 약하게 재생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제가 하는 방법이 인대를 일정 부분 뜯어내서 인대가 강하게 재생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재발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재발은 기억나는 재발이 없어요. 거의 재발이 없다고 봅니다. 환자들이 경과가 좀 안 좋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 좋으냐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수술 시기가 늦어서 그런 경우는 좀 있지만 환자가 증상이 완전히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결국 저리고 무감각하고 손에 힘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손의 장애는요. 수술 자체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비수술 치료를 고집하다가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비수술을 고집하다가 장애가 생기는 비율이 10%에서 30% 정도 됩니다. 수술 자체는요, 여기 지금 손바닥 절개가 통증이 많고 재발도 있다고 했지만 재발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재발률이 한 1%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통증도 결국 없어지긴 다 없어지죠. 오래 걸려서 그렇지. 몇 달 걸릴 수도 있죠. 빠른 분은 한 달이면 다 없어지고요. 아무리 손바닥을 절개했어도.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그 장애를 남기는 것은 수술이 아닙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손목으로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제가 하고 있는 손목 절개법이 재발도 낮고 재발이 낮은 원인은 인대를 넓게 떼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경을 확인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손바닥을 절개하면서 하는 수술처럼 신경을 다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손바닥 절개와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손바닥 절개를 했을 때 쭉 이렇게 절개를 다 하고 계속 절개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신경까지. 그 안에 있는 정중신경, 손가락으로 가는 신경은 절대 다치지 않도록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시고 실제 수술이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손바닥은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나중에 통증이 심하게 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문들이 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여기서 감각신경, 피부나 손목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신경이. 그래서 이 신경이 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앙선을 쭉 째면은 그 신경들이 손상을 받아서 손바닥에 통증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 신경을 이 손바닥 절개를 하면서 손상시키지 않을 방법이 잘 없습니다.
길게 절개하면 더 손상이 많이 되고 짧게 절개하면 감각신경이 손상이 덜 되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손가락 말고 손바닥 감각신경입니다. 이 감각신경을 제가 하는 손목 절개법으로는 손상을 전혀 받지 않죠. 가로로 절개한다고 해서 약간 손상 받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제가 절개하는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피부의 얇은 층까지만 메스를 넣고 그 얇은 층이 지나면 메스를 전혀 대지 않고 벌리고 벌려서 신경 손상이 전혀 없이 수술을 하는 방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바닥 통증이 수술 후에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장점이 또 있는데 그 이유,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손목 접근법. 제가 하는 방법은요, 장점만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진짜로 장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수술을 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 백병원에 그 이사장님이 하고 계신데 그분도 늘 말씀하시는데 장점밖에 없습니다. 수술 방법이. 그런데 그 이사장님, 백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사실 이 수술 방법에 거의 창시자이다시피 하신데 계속 수술을 해오시면서 이 수술이 굉장히 쉽다고 말씀하세요. 이 수술 너무 쉬운데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수술을 계속 해보는데 수술 방법이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렵고 항상 힘든 수술이죠. 이 힘든 수술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손목 접근법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경을 보면서 감압을 하는 장점이 있고 신경을 안 다치는 장점이 있고 재발이 없는 장점이 있고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는데 다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술 방법이. 그래서 이 수술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과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하라고 아무리 떠밀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수술이 어렵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신경 손상 위험이 최소로 되고 재발 가능성도 최소, 회복이 굉장히 빠른 그런 장점이 많은 수술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제가 항상 이 수술이 어렵다고 느끼고 수술을 할 때마다 정말 도전이 많이 되는 수술이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널리 퍼지고 보급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백 이사장님 말씀드렸는데 쉬운데 왜 보급이 안 되냐 이렇게 좋은데 왜 다들 안 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다. 어려워서. 제가 해봐도 정말 저는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정말 수술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 수술 방법을 보급시키려면 선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손목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터널을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을 자동으로 아니면 특정한 기계, 전용 기구를 발명을 해서 들어 올리는 방법을 정형화시키면, 즉 그 방법을 해결을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 손으로 해야 되지 기계로는 아직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당기는 여러 가지 힘을 갖다가 다 조절을 해서 당긴다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이 당기는 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데 기계를 쓰는 것은 훨씬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젠가 더 좋은 방법이 이 수술 시야를 확보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데 이쪽으로 내시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 내시경이 아니라 내시경으로 보면서 저랑 똑같이 수술을 하는 그런 방법도 중국에서 개발을 해서 또 널리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그 방법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내시경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 터널이 무너져서 정확하게 신경과 인대 사이를 볼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도 저도 좀 어렵고 위험한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손목 터널 접근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백병원의 그 백 이사장님과 저하고는 많이 갈라져가지고 사실 저는 어떻게 어깨너머로 좀 배운 거고, 그 이사장님은 좀 개발하신 분인데, 근데 워낙에 오랫동안 같이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근본은 똑같은데 수술 방법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그런 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제안하시고 제가 듣고, 제가 또 의문점 물어보고 이사장님 또 들으시고, 그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을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제대로 하는 분이 유일하지 않은가. 그래서 둘이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교수님들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깔끔하게 수술하는 분이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과 저의 공통점은요, 손목에 있는 인대를 뜯어내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른 분들은 비슷하게 수술을 하지만 그 내시경으로 할 때도 그냥 절개하고 마는 거지 뜯어내지 않습니다. 뜯어내지 않는 것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손바닥 최소 절개 수술은 길게 절개하는 것에 비해서 짧게 째기 때문에 회복이 적고 빠른 장점이 있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신경 손상의 위험이 똑같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손목을 절개해서 신경을 확인하면서 인대를 뜯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신경을 보호하면서 충분히 감압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손목 접근법은 충분히 인대를 뜯어내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낮고 회복이 빠르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를 고려할 때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맞는 최적의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손 건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저의 다른 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